이슈토크입니다. 부산시가 민선 7기 역점 사업인 숲의 도시 부산 만들기를 위해 올해 한 해만 700여 원을 투입했습니다. 특히 오는 25일에 열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숲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부산시의 도시숲 조성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이슈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생명의 숲 구자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숲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도시숲이 어떤 개념인지를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건가요? 공원이랑 좀 다른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난 한 반세기 정도, 거의 한 50년 만에 이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었던 그 중에 특히 도시 공간 구조 자체가 이 나무나 숲들이 거의 없는 황폐한 어떻게 건물만 있는 도시로 비대 성장되는 과정에서 전혀 꼭 도시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이나 숲들이 없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거의 보면 거의 평균 지난 한 20년간 1년에 약 3.5% 정도 숲을 없앴습니다. 없애고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비대해진 도시에서 이게 새로운 개념의 어떤 도시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0년 전부터 정부에서도 도시 숲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을 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산림법이라든지 도시공원법에서 도시 숲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로수, 또 하천변의 숲이라든지 국공유지, 녹화지, 그다음에 요즘 학교숲, 그다음 담장을 없애고 만든 숲, 이런 것들을 도시숲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뭐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이런 것들을 떠나서 숲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통, 우리 공동체 이런 공동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숲과 나무도 이제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숲은 어떻게 보면 모든 문명이 숲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도시도 숲을 저버려서는 인간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없다. 이런 개념으로 좀 확대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금방 이제 말씀을 살짝 해주시기도 하셨지만 도시숲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문명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신은 숲에서 나왔다.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숲과 나무는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흔히 뭐 숲을 도시의 허파라고 하죠. 인간에게 허파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도시도 나무와 숲이 없으면 도시의 생명이 유지될 수 없다라는 판단, 생각, 이런 문화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많은 연구에 의하면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숲은 엄청난 그 저감 효과가 있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시청 앞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너티나무, 지금 뭐 버스 간선도로 확정한다고 70년적 너티나무를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다행히 그것을 인근으로 옮기겠다 하는 게 이제 시의 입장인데, 어쨌든 그런 논란을 보더라도 그 너티나무 한 그루가 1년에 성인 7명의 산소를 이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너티나무의 그런 기능이. 예를 들어서 또 우리 부산에도 있는 프라타나스 같은 경우는 입경, 그러니까 이 평방메타, 평방메타당 그런 그 미세먼지 분진의 효과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열섬 저감 효과. 요즘 도시는 이게 도시만 있으면 콘크리트 구조물만 있으면 여름이 되면 대기오염과 열 효과가 이게 분산되지 못하고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걸 열섬 효과라고 하고, 특히 부산, 서울 열섬 효과가 심하죠. 그런 것들도 숲이 있을 경우에 3도에서 7도, 또 그 외에 낮아진다는 거죠. 특히 우리 잘 아는 대구 같은 경우 평균 도심 온도를 2도에서 3도 낮췄다 하는 보도를 볼 수 있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자연적인 습도 조절,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금 예전 구소련의 나라였던 키르기스탄, 이 수도가 비슈케크라는 도시인데, 이곳은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의 중앙 간선로가 있다. 그러면 그 간선로의 넓이만큼 도로변으로 수변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비슈케크. 그걸 보고 정말 놀랐는데, 그러니까 가로변 자동차의 소음, 분진으로부터 한참 떨어진다. 거의 한 50m, 30m 거리를 두고 수림대 뒤에
아파트라든지 주거지라든지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후진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오히려 우리 뭐 도로, 고층 아파트, 뭐 케이블카 이런 걸 많이 만들었지만 숲을 다 없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도시 숲이 정말 숲의 그런 삶의 질을 측정하는 네. 가장 큰 기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서 부산 생명의숲 구자상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부산시 공원운영과 녹색도시기획단 안철수 단장과 전화 연결해서 부산시 도시숲 추진 상황 어떻게 되는지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녹색도시기획단장 안철수입니다. 예, 부산시에서 다양한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들이 어떻게 되는지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시에서는 금년 초에 숲의 도시 부산 만들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크게 환경숲, 생활숲, 생태숲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고 9개 유형의 총 91개 사업에 77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 약 한 38만 7천 주를 식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총 52만 주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네. 한아세안 정상회의라는 굉장히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도시숲 조성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는 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25일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대비해서 행사 개최지인 해운대구 지역과 공항이 위치한 강서구 지역에 집중 정비를 하여 동백공원 내 동백상징숲과 그 진입로인 마린시티 숲길 사업을 완료하고 네. 공항로에는 꽃탑 설치와 수목 정비를 시행하는 등 9개 사업에 29억 원을 투입하는 정비 사업을 완료해서 네. 외국 손님들에게 아름다운 부산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 산림 국가지만 인구 대다수가 좀 도시에 몰려 있어서 숲을 가까이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뭐 미세먼지로 인해서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산의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부산시는 지금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이 현재는 12평방제곱미터입니다. 22년까지 16평방제곱미터를 달성해서 전국 광역시권 최고 수준의 도시숲을 확보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도시 숲이 좀 많아져서 부산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많이 마시고 또 휴식 공간도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시 숲 조성을 위해서 부산시의 향후 계획은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시에서는 최근 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산림청 역점 사업인 도시 바람길 숲 사업하고 미세먼지 차단 숲 사업을 유치해서 약 25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사상구 낙동 대로변에 10억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네. 사하구 감천항 1호과 강서구 명지 신도시 지역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을 약 40억의 규모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고 또 2년간 200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 생활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도시숲 조성을 통해서 숲의 도시 부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숲의 도시 부산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시 공원운영과 녹색도시기획단 안철수 단장이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안철수 단장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부산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간에 이 도시숲과 관련해서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제 쟁점은 지난 그 한 10년, 그러니까 2005년 이후로 부산시의 통계적 어떤 상황을 보면 금방 그 안 단장님 말씀대로 부산이 이제 1인당 그 도시리 뭐 어떤 향유숲 면적이 12평방미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전국 16대 특별시 도시 중에서 광역시 특별시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사실은. 부산이 그러면 서울의 한 3배, 대구의 한 4배 정도 되는 뭐 그런 숲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보이는데 이것은 실질 그렇다
통계를 보면 상당히 부산이 숲의 도시인 것처럼 보이는데 네. 실제로 대구나 서울처럼 그런 체감 어떤 녹지나 체감의 나무를 느끼기가 어려운 도시입니다. 예. 그것은 뭐 저는 통계의 어떤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속된 말로. 네네. 그것은 산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넣어가지고 평균 계산을 하니까 1인당 그렇게 높지만은 실제 체감의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실제로 이 런던이 전 세계에서 대도시 중에서 가장 이게 1인당 어떤 향유림이 넓은데 23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네. 이런 도시가 한때 유럽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공해 도시였죠. 미세먼지가 가장 높은 런던 스모그 사건 같은 거. 예, 예. 그런 걸 극복하고 지금은 거의 뭐 양봉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 2만 명이 넘을 정도로 생태 도시를 변했습니다. 예. 이런 도시에 비하면 우리의 어떤 숲가꾸기나 이런 것들이 수치라든지 어떤 뭐 압수도 물론 외국 손님들에게 좋은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정말 이게 도시 숲이라는 것은 네. 도로보다도 더 중요하고 어떤 건물 높은 빌딩보다도 훨씬 중요한 정말 우리 몸의 허파와 같다. 이런 정책적인 어떤 그 판단이 있어야 되겠고요. 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환경 정책에 있어서 거의 똑같습니다만은 이 대기오염 정책이라든가 무슨 폐기물 정책이라든가 이런 도시숲 나무를 조성하는 것들도 다른 개발 계획과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네. 힘이 있는 개발 부서에서는 계속 나무를 자르고 지금 BRT처럼 BRT 느티나무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선도로 거의 많은 오래된 나무를 다 잘라버렸어요. 예. 그런 거 개발을 자르면서 또 한쪽에서는 700억을 들여가지고 손님 맞이 나무를 심는다. 거기에 어떤 시민들이 동의하고 감동하고 야 이게 부산이 숲의 도시가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동의하고 세금을 즐겁게 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시민들과 함께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들이 숲이 주인이고 시민들이 나무를 심는 주인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그 선진 도시가 이룩해왔던 잘못과 잘된과 못된거 이런 걸 잘 보면서 네. 좀 길게 개발 정책과 숲의 도시 정책이 모순되지 않은 그런 어떤 열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수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부서 간의 협업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BRT 때문에 나무가 많이 잘려나가는 거는 저도 좀 많이 체감을 했고요.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조성할 것이 아니라 있는 나무들도 좀 잘 지켜나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도시숲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좀 효과가 있습니까? 이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이 인면적, 느티나무 흔히 이야기하는 느티나무 인면적 네. 그 하나가 이게 1년 동안 받아들이는 그 열량이 664kcal를 갑니다. 열량 부분이. 그것은 우리가 쓰는 가정용 에어컨 예. 이런 것을 거의 8대 정도를 돌리는 효과가 난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열섬 효과를 줄인 거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거의 1헥타의 그런 그 숲이 1년 동안 미세먼지를 포함한 부유 분진 거의 160kg 이상을 이제 흡수한다 하는 결과 보고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우리가 느끼듯이 숲속에 가면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고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은 뭐 인간이 오랫동안 쌓아온 그 문명사적 체험이죠. 네. 그런 점에서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많은 도시 숲이 많은 그런 도시를 가면 편안하고 또 많은 숲을 지키고 나무를 지키던 도시가 문화와 역사와 예술이 발달해왔던 것이 네. 이 근대의 많은 도시의 역사가 많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가져온 책이 있습니다. 예. 뭐 다 보여줄 수는 없는데 네. 이 세계의 도시 숲을 걷다. 이제 이 숲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세계의 도시 숲을 걷다 16개국 25개 도시의 숲을 이야기를 적은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는데요. 네. 이런 데 보면 정말 이게 다리 하나 놓고 길 넓히고 뭐 건물을 세우고 하는 것도 훨씬 이전에 조경과 숲의 계획을 먼저 하는 네. 그래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 계획하는 사람분들이 유럽이라든지 북미에서는 숲 속에 건물을 심고 한국은 건물 속에 나무를 심는다.
이게 좋은 숲을 다 없애고 나서 완전히 깡그리 사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무를 빌딩을 심고 장식처럼 나무를 심는단 말입니다. 네. 그 도시숲과 나무는 이제는 데코레이션이 아니고 공동체의 일원이다. 네. 우리 이웃과 같은 거다. 그런 어떤 정책적 질의 전환이 없이는 부산이 뭐 이런 통계적으로 전국 최고의 체험림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 시민들이 야, 나무 한 그루가 가까이 있구나.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언제나 나무나 숲을 즐길 수 있구나. 이런 체감이 있는 도시가 될 때 네. 정말 부산이 살기만 하는 도시고 정말 그 사랑할 수 있는 도시가 되겠죠. 예. 뭐 사실 수치나 통계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도시숲 조성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서울이랑 대구를 살짝 언급하셨는데 도시숲을 좀 잘 조성한 지역이 서울이랑 대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서울숲 조성 사업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고요. 네. 세계적으로도 서울숲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칭송이 자자할 정도로 되고 있고, 그다음 대구 같은 경우도 그 지난 거의 한 20년간 노력해서 거의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도심의 온도를 3도 정도 낮추었거든요. 예. 낮추은 그 지금은 매년 여름 저희들이 학교 다닐 시기만 하더라도 매년 여름의 최고 온도가 대구가 32도가 넘었다. 네. 33도에 다 가까이 간다가 사해면 톱으로 나왔죠. 그 지금은 밀양이 38도. 맞습니다. 예천 뭐 이런 대구는 거의 그 고온권에서 많이 떨어졌죠. 좀 그런 벗어났군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도심 가로숲들 특히 많이 조성했습니다. 플라타네스 숲이라든지 많이 조성해서 대구는 어느 지역에 내리더라도 간선도로변에는 아 나무가 있구나. 나무가 느껴지는구나. 예. 그 느낄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제 조사차 북성로를 갔는데 네. 그 인근 간선도로는 많은 나무들을 자르지 않고 오래된 나무 그리고 네. 오래된 나무를 잘 보존하는 그런 좋은 도시라 할 수 있겠고 최근에 또 포항이라든지 광주 이런 데서는 폐선부지 같은 것을 녹화해서 좋은 사례로 우수한 사례로 상도 받고 또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습니다. 네. 어쨌든 부산도 지금 어쨌든 뭐 늦었지만 숲의 도시를 주창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개발 사업에도 밀리지 않는 정말 그 시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 뭔가 이런 걸 본다면 뭐 나무 심을 때 많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가 도시숲을 좀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점은 좀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점이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정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미세먼지 환경파트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미세먼지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 사안 중에서 전 국민적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 미세먼지를 없는데 엄청난 돈을 들이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건설이라든지 개발 부서에서는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거를 그대로 둔 채 이 부분 그러면 한쪽에서는 미세먼지하고 한쪽에서는 화력발전소를 지지하는 정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런 것이 한 부서 내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숲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노거수 같은 600년 된 나무를 자르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그 노거수 같은 게 아직도 부산에 노거수가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런데 대해서 그 가치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길 내고 아파트 넓히고 그 사유지들에 대해서 공공적 이익을 자신 있게 주장해야 되는 게 정부나 시정부의 역할이죠. 공공성을 지키는 게 시정부의 역할이고 공무원의 역할은 공공성을 지키는 그렇죠. 게 사유재산은 공공적 재산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네. 공공적 사유, 공공적 이익, 공공성에 대한 이익. 그렇다면 숲과 나무를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게 장식, 데코레이션이 도시의 장식물이 아니라 도시의 중요한 구성물이다. 필수 요소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우리 몸에 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도시에 나무와 숲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700여 원을 들여서 숲의도시 부산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니까 부산시가 추진 중인 사업들 중에서 혹시 자연을 파괴하는 거는 없는지 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좀 그런 부분에서 서로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